하는 것을 한번 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이게 문제가 심각하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거기 뉴스에 나왔어요. 상가임대차 소송, 전체 소송 중에 66%인가 67%가 권리금에 관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문제가 많은 법이란 얘기예요. 이게 그 말이라면 법이 너무 미숙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잘 만들었으면 좋은데, 제가 그때 실무교육 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법을 만들고 시행령을 아직까지도 안 만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중개하는 데 필요한 것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임차인 됐을 때뿐이 아니라 임대인 됐을 때도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 대처를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파트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확히 따지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자, 여기인데 이 중에서도 뭐에 관한 것이냐면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 준다는 것이지 권리금을 보장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도 권리금을 주어라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받아갈 수 있는, 권리금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만 보호하는 겁니다. 이 기회를 뭐한다? 놓치면은 아무런 누구에도 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도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 내, 요 범위 내의 상가 임대차에만 적용을 하지요. 자, 근데 즉 다시 말해서 영업용 건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영업을 하고 자란 자.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는 것은 환산보증금 합쳐서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알았죠? 한 금액, 일정 금액, 서울특별시 얼마 정해져 있죠. 그리고 제가 표도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그 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가 있느냐? 예외가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이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바로 계약 갱신 요구권입니다. 자, 지금 요번에 새로 바뀌었지요. 바뀐 것도 이거 하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계약갱신 요구권, 요것이 뭐요? 10년으로 바뀌었지요. 근데 요 10년짜리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소구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 다시 말해서 이 법 시행 후, 자, 요건 이 법 시행 후 체결되는 계약, 그 다음에 이 법 시행 후 뭐요? 갱신되는 계약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5년짜리 만들었을 때 2015년 5월 13일부터 실시되는 5년 계약갱신 요건이 정해질 때, 이때 15년은, 그때 5년짜리는 지금처럼 소구표를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소구표를 다 줬습니다. 근데 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고, 이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적용한다는 거. 자, 계약갱신 요구권 일단. 자, 그러면 또 다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뭐야? 적용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즉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되지 않는 임대차지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알았죠? 보호.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이 대항력입니다. 요 대항력. 요 세 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도 적용한다는 거. 자,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인데 여기서 미리 또 이렇게 판서를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여러분들 전대차입니다. 전대차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 전차인들은 전대차 적용하지 않고, 또 보호되지 않는 것이 국유재산, 공유재산입니다. 국공유재산, 국가재산, 그렇죠? 이런 거에 국공유재산에 권리금이 붙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어떤 것이 적용 안 되느냐? 대규모 점포, 그 다음에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입니다. 그 상가가 그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번 10월 16일 날 개정 그리고 공포되어서 시행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요 대규모 점포입니다. 대규모 점포는 대규모 점포의 일부에 상가가 있습니다. 거기는 권리금 보호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서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전통시장은 뭐한다? 예외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대규모 점포는 권리금 적용하지 않는 점포, 그렇죠? 요건 제외한다 그랬는데 그 중에 전통시장은 또 제외한다. 그럼 뭐예요? 제외의 제외니까 적용해준다. 그래, 무슨 얘기 하셨죠? 자, 요 전통시장.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렇게 써드릴게요. 요것은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가 적용이 된다는 거. 먼저 오늘 강의하면서 이 내용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구분하는 방법, 중개할 때 어떻게 찾아내느냐, 알았죠? 그날 설명은 다 들었지요. 그래도 한번 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예외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머릿속에 넣으시면서 권리금, 상가임대 보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시다 보면은 권리금이 5억, 10억 이렇게 붙어 나가는 거예요. 또는 시설비가 어떻게 뭐 5억이다, 10억이다 이렇게 되는데 임차인들이 중개를 어떻게 합니까? 중개사가 중개를 할 때 여러분들 다 저기 해보면 알지만은 임대인들이 세를 그렇게 오래 안 줘요. 깔끔하게 막 5년, 10년 이렇게 계약해 주면은 덜 불안할 텐데 대개 1년 아니면 2년씩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1년 뒤에 2년 뒤에 나가라 그러면 내가 권리금을 5억, 시설비를 5억 들였는데 이건 나가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들지요. 그런데 지금 뭐가 생겼어요? 10년간 영업할 수도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도 보장이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사들이 걱정 마세요, 사장님. 법이 지금요 좋아져 가지고요 10년간은 무조건 장사할 수 있고 나갈 때 권리금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시고 무조건, 알았죠? 이거 계약하시면 됩니다. 이 말 쓰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무조건이라는 말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박상철이. 박상철이만 무조건이야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중개 실수하면은 중개사가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 상대로 지금 소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이 법률 행위를 하면은 이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권리만 있습니까? 권리와 의무가 항상 따라다니죠. 자, 무슨 얘기예요? 권리가 있으면은 뭐가 있어? 의무도 있다는 거. 바로 이 권리와 의무 관계를 잘 설명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당신이 10년간 장사도 할 수 있고 권리금 받아갈 수 있는 기회도 보호되지만 어떤 의무를 위반하면은 안 됩니다 라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개사가 이게 첫 번째 알았어요? 중개사 입장에서는, 중개하는 사람은 저 설명을 안 하면은 나중에 손해봤을 때 중개사를 상대로 왜 그런 설명을 안 했느냐,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하고 소송이 들어갑니다. 지금 벌써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송들이. 자, 그러면은 권리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의무도 설명해야 되는데 이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계약 갱신 요구, 즉 10년 이것도 보장 안 되고 권리금 받아가는 기회도 보장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의무 위반이 무엇이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입니다. 10조 1항. 알았죠? 여기 몇 가지가 들어있느냐? 8가지가 들어있습니다. 8호까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이거 8가지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 자, 여러분들 이게 공부할 때 첫자 따서 외우는 것들 기억나실 거예요. 첫자 따서 어떻게 외웠습니까? 삼부, 보동, 파달제, 현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적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법전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 법조문에. 여러분들 요 교재에서 지금 빨리 저 판사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뭘 찾으세요. 여 뒤에 가면은 부록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알았죠?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 첫 장하고 3페이지하고 그걸 같이 볼 거예요. 거기 접어놓으세요. 찾아가지고. 자,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자, 3, 부, 보, 동, 파, 달, 제, 현. 요거 이제 암기하기 쉽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10조 찾으셨습니까? 몇 페이지 있습니까? 찾은 분?
57페이지 있답니다. 여러분들. 자, 57페이지를 펴십시오. 이렇게 찾아주신 분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57페이지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56페이지 끝에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 등 이렇게 돼 있죠. 10조에. 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우측에 1, 2, 3, 4, 5, 6, 7, 8, 8가지 있죠. 바로 이 설명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그 의무를 뭐한다? 설명해서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설명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자, 보면 그 내용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이게 뭡니까? 3위. 자, 요게 3기에 무엇하도록? 팔하도록 무엇을? 사임액을 뭐 했을 때? 연체했을 때. 알았죠?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계약갱신 요구 거절되고. 알았죠? 3번. 근데 이 3기에 다르도록 차임액을 연체했다는 것은 연속적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 알았죠? 그런 판결이 나와 있죠. 자, 연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요겁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연체한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이어서 뭐가 나오느냐면은 같은 해 바꿨습니다. 이거. 자, 3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면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또 3기에 달하도록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는 계약을 무엇도 할 수 있다? 해지도 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거 이미 민법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자, 3기에 다르도록 차임을 연체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데 민법 시간에 그렇게 안 배웠지요. 몇 개? 2기에 다르도록 차임을 연체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우셨지요? 자, 지금부터 구분해야 됩니다. 민법에 적용을 받는 계약은 차임 연체가 몇 기면은 계약을 해지한다? 2기. 근데 상가 임대차는 계약 해지하려면은 2기 연체 갖고는 안 됩니다. 3기 해야 됩니다. 왜? 이 법은 특별법이니까 이대로 따라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거를 정했다는 거. 3기에 다르도록 차임을 연체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 사실만 있어도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계약 해지도 할 수 있는데, 자, 주의할 점. 지금부터 차이점을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 부분을 실무할 때 나중에 자꾸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는 연체한 사실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연체하는 중이어야 됩니다. 계약 해지는.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 얘기입니다. 내가 1월 달에 월세를 밀렸습니다. 이 연체한 거예요. 연체. 자, 3월 달에 또 한 번 연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7월 달에 또 연체를 했습니다. 자, 이거 언제까지 계약되어 있다고? 12월까지 계약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6월 전에 통보가 올 겁니다. 알았죠? 계약갱신 요구를 할 거예요, 여기서. 자, 1개월 전에 하면 됩니다. 사장님, 한 10월 달쯤 그랬어요. 제가 계약 뭐 한다? 갱신하려고 그럽니다.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10년이니까. 그렇죠? 그때 임대인이 뭐라고 그러느냐? 당신은 1월 달에 연체 한 번 했고 3월 달에 연체했고 7월 달에 연체했으니 계약 갱신 거절합니다. 그리고 권리금도 받아가지 마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장님 지금 다 안 했잖아요. 연체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해도 이거는 안 됩니다. 왜? 연체한 사실 있잖아. 그러니까 10월 달에나 11월 달에 계약갱신 요구를 하려고 10월 달에 한다고 그래요. 미리. 자, 한 2달 전에 넉넉하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때는 돈을 다 냈단 말이에요. 월세 빌린 거 싹 다 냈다고. 냈는데 왜 그러세요? 해도 이거는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뭐니까? 현재 연체 중이 안 해도 되니까. 연체한 사실만 있으면 되니까. 이해 가셨죠? 잘하셔야 돼요. 돈 다 내도 소용없어. 나중에 3번 이상 연체하면은. 의뢰인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이겁니다.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회수기에 거절받는 게. 당신 2년 동안 지금 계약해줬는데 2년간 오면서 세 빌린 게 5번이나 되잖아.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권리금 뭐고 필요 없어. 하고 나가라고 그래. 그러면 날짜 들어오는 거예요. 며칠 날 월세를 내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그 날짜 하루 넘어가면 그것이 자정 딱 넘어가면 연체한 거예요. 쉽게 해서 선불로 한다. 1일 날 계약해 놓고 1일 선불로 한다. 1일 넘어가면 연체한 거예요. 실은 따지면은 그게. 알았어요? 말일로 계산 안 한다고. 기간을 안 정했을 때가 후불인 거예요. 선불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 연체되는 거예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날짜. 그러니까 선불로 한다는 게 굉장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예요. 근데 중개사들은 스스럼 없이 그냥 아예
저 중개 임대인이 요구도 안 했는데 저기 요금은 선불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임차인한테 그게 얼마나 불리한 건데. 그리고 차임이라는 건 뭡니까? 월세라는 건 내가 사용한 대가로 내는 거예요. 근데 사용도 않고 낸다고 지금? 이해가셨어요? 그런 거 안 넣는 게 좋은 거예요, 실은. 임대인이 요구하기 전에는. 근데 아예 중개사들은 의뢰이 그렇게 해버려. 그러니까 임대인도 그거 그 사람들한테 배워서 실은 중개사들한테 선불로 받는 거. 선불이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선불, 차임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월세가 1000만 원짜리면, 2000만 원짜리면. 그런데 이런 일 생기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자, 월 1월 1일 날 딱 계약하고 들어갔어. 그리고 1000만 원 넣었어, 이제. 보증금하고 같이. 그렇죠? 1000만 원 넣었어. 근데 3일 날 건물 무너졌어. 그렇잖아요. 물론 소송에서 받아야 되겠지. 3일치 빼고 내가 사용 못했으니 이건 누구 잘못도 아니고 자연재해나 천연재해든지 뭐지, 그죠? 이런 것들이니까 자연재해 하는 거니까 사용 못했으니까 받아내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또는 임대인지가 뭔 일이 생겨서 뭐 건물을 못 쓰게 만들었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 그죠? 임대인 뭐 부주의로 그거 받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불리하게 그래요? 그거를 월세가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러나 선불로 한다고 그랬으면 그 선불한 기간 그 날짜 지나가면 연체입니다. 아셨죠? 자, 질문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연체한 사실, 여기는 뭐예요? 현재 연체하지 않아도 계약갱신 요구는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 못합니다.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연체한 사실만 있으면 된다. 이게 뭐예요? 갱신 요구에 관한 것. 그런데 계약 해제는 틀립니다. 이 계약 해제라는 거는 뭐냐면 처음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약 연체 3기 달하도록, 민법에 의한 계약은 2기 달하도록 하면은 계약 해제권만 발생이 되는 거예요. 발생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게 아닙니다. 알았죠? 그러면은 이 해제권이 발생됐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대편에게 통보한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통보해야만이 계약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보를 하게 되면은 이는 도달주의입니다. 그래서 통보된 날, 쉽게 해서 그 반대 임차인이 통보를 받았어야 돼요. 도달주의입니다. 도달주의. 통보된 날부터 얼만큼이 지나면 계약이 해제된 거로 본다? 아닙니다. 이건 즉시입니다. 알았어요? 의사표시가 통보됐어. 임차인에게. 당신 지금 3기 타도록 차임을 연체했으니 이 통보를 받는 즉시 계약은 해지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계약 여기 해지에 관한 것은 좀 틀리다는 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보된 날부터 즉시 이거는 효력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잘 봐요. 지금 현재 이거는 연체 중에 있어야 됩니다. 차이가 그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월세를 5달이나 빌렸어.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독촉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계약 해제 통보를 했어. 쉽게 해서 내용 증명을 오늘 발송했어. 오늘. 근데 오늘 발송한 여기는 돈 냈어. 임차인은. 그러면은 그걸 받았을 당시에는 연체된 사실이 있어 없어? 연체하고 있어 없어? 연체 않고 있죠. 그러면 해제권 안 되는 거예요. 해제 안 되는 겁니다. 차이가 뭐예요? 굉장한 차이가 나지요. 그러니까 이거 잘 하셔야 돼. 상담해 줄 때. 알았어요? 여기는 돈 다 내도 소용없다. 3번 이상 연체했으면은 뭐요?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권리금도 보호 안 된다. 알았죠? 여기는 연체 중요해야 된다. 통보 받았을 때. 알았습니까? 돈 다 냈으면 상관없어. 그 전에. 해제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이거를 예? 그래서 도달주의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걸 떠나서 이 도달적은 상관없습니다. 연체한 사실로는 안 된다고. 내가 통보 받았을 때, 임차인이 통보 받았을 때 세가 밀리고 있어야 돼. 현재 밀리고 있어야 돼. 돈 다 냈으면은 해제권은 없습니다. 알았죠? 자, 여기는 돈 다 내도 소용없어. 연체한 사실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 구분을 하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 알 것은 민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은 다시 2기에 다르도록 차입을 연체했을 때. 그런데 상가는 별도로 이게 2015년 제정이 됐으니까 상가는 계약 해지를 하려면 어떻게? 3기라는 거. 알았죠? 난 이거 만든 것도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민법에 있는 거 뭐하러 3기로 만들어가지고 중개사를 헷갈리게 만들고 또는 국민들 헷갈리게 만듭니까? 그냥 법에 있는 대로 놔두지. 그래서 이거를 지금도 2기로 알고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 강의 안 들어보거나 이런 문제가 안 터져본 분들은. 자, 그래서 이제 차임 연체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살펴왔고 2호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알았죠?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래서 부정한 방법에서 부를 썼습니다. 알았죠? 부정한 방법. 이게 뭐냐면은 거짓 부정한 방법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이겁니다. 자기가 뭘 하겠다고? 식당을 하겠다고 세를 얻어서 식당이 아닌 다른 걸 할 수 있죠. 술집을 한다든지 카페를 한다든지 갑자기 이상하게, 또는 불법 무슨 오락장 이런 걸 한다든지 막 도박 집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다든지. 그 뭐예요? 그러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았죠? 그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금 한 거죠. 이런 것들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뭐 한다? 권리금 보호 안 되고 10년 보장도 안 된다. 자, 그다음에 3호. 서로 합의하여, 여기 중요한 건 합의예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 보상입니다. 보상인데 중요한 것은 뭐에 의해요? 합의가 돼야 돼요. 합의 안 되면 아무리 충분한 보상해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상 하는데 충분한 보상인데 그냥 충분한 보상으로도 안 되고 합의가 돼야 된다. 합의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의 없이 뭐 했을 때 전대차한 것입니다. 4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그렇죠? 자, 뭐 없이? 동의 없이 뭐를 했다? 전대차를 했다. 알았죠?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어차피 권리금 회수기에는 보호 못 받지요. 전대차는 적용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자, 동의 없이 전대차 했을 때. 그 다음에 파손입니다. 중과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5호.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알았죠? 자, 파손인데 무엇으로? 중과실로 파손했을 때. 자, 이것도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참 멋 모르고 지금 그 상가 같은 거 하던 사람들 있죠. 주인한테 속색이다가, 알았어요? 그냥 쫓겨난 사람 많아요. 권리금 보호 못 받고. 자, 1층 필로티로 돼 있는데 그게 주차장이에요. 근데 일부를 상가로 냈어. 그렇게 낼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상업용인데 뒤쪽에 있는 주차장 잘 안 쓰니까 거기 자기가 막아서 주방 만들어 쓰는 사람들 많지요? 식당 하는 사람들 1층에다가 건물 치면 안 되는데 거기다 건물 짓고, 그러면은 그게 적발이 됩니다. 건축가에 적발되면은 일단 기본 과태료 500만 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나오고, 결국은 자기가 철거도 하네요. 불법으로 이렇게 건물 지어놓고. 무슨 얘기 하셨죠? 그러면은 바로 이게 똑같은 겁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건물 벽도 터는 사람이 있어. 털어서는 안 됩니다. 털어야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 저는 이런 사람도 이런 상담을 다 해봤어요. 롯데백화점 옆에 근처예요. 이 강의 듣고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자, 2층인데 이게 옛날 건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주인이 실제 여기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거주. 알았어요? 주거로 쓰고 있어. 근데 옛날 건물에 이게 목조 비슷하게. 그러면 여기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기둥 같은 게 이렇게 박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가에 받치고 있는 기둥들 중간에 기둥이 있으면 식당으로 쓰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보니까 이게 바닥이 좀 가라앉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살짝.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가봤더니 기둥을 잘라냈더래. 임차인이 세상에, 알았어요? 자기 그 식당 하는데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걸 내가 상담한 적이 있어. 그래서 상담은 그만두고 빨리 이사부터 가라겠어. 이거 가라앉으면 죽어, 떨어지면 잘못하면 짜다가 그렇잖아요. 자, 이거 뭡니까? 볼 것도 없어. 봐요, 파손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중과실이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10년 보장도 안 되고 권리금도 받아갈 수 없다. 아셨죠? 많이 있습니다, 저런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어서 6호.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여기 달자가 그겁니다. 알았죠?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무엇을?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이거는 다 그 임차인의 의무 위반은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될 때 권리금과 뭐예요? 바로 10년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철거 재건축입니다. 여기는 재건축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철거가 붙어요. 자, 해서 철거 및 재건축을 이유로 뭐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저 때는 권리금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자, 7호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철거 재건축은 자격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자, 임대인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이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철거 줄치고 재건축 줄치고 위하여 다음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 가목, 나목, 다목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거. 자, 뭐냐면은 이게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전에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이걸 새로 원래 이 법조문에 들어갔다가 가목, 나목, 다목을 다시 또 추가로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러는 게 많단 말이에요.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배가 아픈 거예요. 저거 내가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내 아들을 시키면 좋겠어. 지금 장사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저기 자네한테 지금 계약을 내가 이제 10년짜리로 하겠습니다. 이제 법이 10년을 바뀌었으니까 10년 장사하게 해줄 수 있는데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나 거기 보면 법에 이런 것도 있잖아. 재건축할 때는 나가라고. 예. 이제 3년 장사했어요. 근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요거 2층짜리 건물인데 내가 요거 6층으로 아니면 8층으로 다시 재건축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워주셔. 이랬단 말이에요. 임차인한테. 그러면 대항할 수 없어. 철거 재건축. 이거 하셨잖아요. 권리금도 못 받아가는 거예요. 재건축한다니.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살짝 보니까 철거 재건축은 무슨 장사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쥐 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주가. 이해하셨어요? 내보내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들어간 게 가목, 나목, 다목. 알았죠?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가목입니다. 가목.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줄치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최초 계약 이렇게 써놓으세요. 최초. 첫 번째 계약할 때 그렇습니다. 참 건물. 알았죠? 진짜로 내가 3년만 세를 주고 2층짜리 이제 필요 없어. 1층 가건물 이런 거 줘놨단 말이에요. 상업지역인데도. 왜? 그때는 수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3년, 5년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8층짜리 건물 짓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쓰려고 3년 뒤에 재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안 들어가면은 못 합니다. 10년 그냥 가는 겁니다. 알았어요? 자, 다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최초 계약입니다. 공사 시기 줄치고 소요 기간 등 자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줄쳐요. 구체적으로 고지하라고 그랬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철거 재건축할 때만 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10년짜리라 지금 문제가 엄청 터집니다. 이거 잘못 세놓으면 큰일 납니다. 자, 아까처럼 다시 할 거예요. 자, 여기 상업지역을 제가 분양받았어.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도시가 형성이 잘 안 돼서 이제 거기가 이게 도시계획 해가지고 싹 밀어내고 이제 하잖아요. 보면은 LH에서 주로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상업적 분양을 받았어. 근데 지금 둔산동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지만은 옛날 둔산동 저거 건물 다 들어섰는데 거의 20년 걸렸어요. 지금도 나대지 있습니다. 법원 앞에 그 요지에. 그렇죠? 자, 근데 그러니까 1층짜리 가건물만 줘서 이제 세나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안 맞으려고, 공간 질서 안 맞으려고. 알았어요. 그럼 그냥 빈 땅으로 놔두면 안 되니까. 그렇게 세를 놓다가 옆에 건물도 들어서고 이제 상권이 완전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몇 년짜리, 아니 몇 층짜리, 8층짜리, 10층짜리 건물 짓고 싶겠지요. 그때 이 특약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10년 꼼짝없이 세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세놓을 때 주의해야 됩니다. 사장님, 여기다가 나중에 건물 여름이 임대차가 들어오면은 상업적 요지고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혹시 세를 지금 주시려고 그러는데 재건축할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3년 뒤에 지을 거예요. 알았죠? 아, 그러면은 이 특약 붙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장님 10년간 꼼짝없이 세를 줘야 됩니다. 이해가셨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처음 계약할 때만 돼요, 그거. 알았어? 처음 계약할 때만.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 시기, 소요 기간까지, 그리고 그 내외에도 구체적으로 고지하래요. 그리고 그 방법에 따라서 재건축할 때만 된답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나번은 가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별표 3개 하셔야 됩니다. 이 특약 안 붙여놓으면은 내가 진짜 3년 뒤에 5년 뒤에 건물 질 거 못 집니다. 이 사람이 위반하기 전에는, 알았어요? 뭔가를 위반하기 전에는 그냥 10년 꼼짝없이 세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내가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3년 5년 내보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대인이 많은 손해를 봐야 되겠지. 그 사람하고 합의 봐서 내보내야 되니까 돈도 많이 줘야 되겠고. 그렇죠? 그럼 그렇지 않으면 건물 10년짜리 10층짜리 못 진다는 얘기예요. 10년 동안은. 나번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도 제가 실제 사례도 설명할 거예요. 뭐냐면은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나온 일입니다. 권리금을 좀 받아가려고 그러는데 건물주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할 게 없으니까 이걸 좀 공부 좀 하긴 한 사람이에요. 읽어보고 누구한테 들었든
우리 건물은 노후되고 안전상의 문제가 생겼다. 알았죠? 안전상의 문제가. 그러니 주저앉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가게 요번 기간까지만 하고 내보내라. 나가라 그랬어요. 내보내서. 그래서 철거해야 되겠다 우리는. 자, 저한테 상담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안전상의 이유냐고. 그 건물 내가 볼 때는 옆에 탱크가 대포사도 안 무너질 것 같다고. 이거 건물 제가 내보내고 싶어하는 얘기지 뭡니까? 이거는요 안전진단 받아야 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절대로.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면은 권리금 못 받아가겠으니까 결국은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뭐라 했느냐면은 당신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도 손해배상이 결정되지 않으면 합의가 안 되면은 계속 장사해라. 계속. 세는 무조건 줘야 된다. 그러나 안 나가고 당신이 손해배상 해주기 전에는 못 나가겠다. 내가 권리금 딴 사람한테 받아나 갖고 나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하면서 합의가 안 되면은 뭐라 그랬어요? 키를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나가서 손해배상 청구할 생각을 한 거예요. 네가 권리금 못 받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권리금 주고 들어온다는 사람도 다 확보해놓고 중개사들하고 다 얘기가 됐나 봐.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생각으로 물건을 짐을 빼고 키를 준 거예요. 그게 건물이 큰 게 아니라 1층짜리 조그마한 거예요. 그거 손해배상 못 했어요. 결국은 변호사들하고도 저 아는 사람 상의하고 쭉 하더니 내가 볼 때는 힘들다 그랬어요. 자기도 알아보더니 포기하더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건물 부셔버렸어. 건물이 원 있어야 안전진단도 하고 안전상 이유 하나 본 적 없다는 거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도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권리금 못 받고 나가라고 그랬으니 그래서 내가 키 주지 말고 그냥 계속 장사하고 있으라고 한 거예요. 합의 어느 정도 합의 볼 때까지는 용도소송이 들어오거나 말거나 그거 한두 달 걸리는 거 아니고 6개월 1년 걸릴 수 있으니까 계속 하면서 소송하라고 하고 있으면서 아니나 다러 건물이 너무 되다 보니까 협소하고 조그마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위치에 비해서 키 주고 나서 소송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연락 와서 나한테 만나자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저거 건물 때려 부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끝났어. 이제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 노후 안전상의 이유가 아닙니다 하고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야, 그런 일도 생겨.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어디냐면요,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유성이요, 상권 기가 막힌데요. 알았어요? 도로 옆에. 야, 임대인이 그 건물을 부시더라고. 그러니 입증을 할 방법이 없잖아. 이게 노후 안전상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거 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의미 없죠. 그렇죠? 거기 버티고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가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앞으로 진짜 3년 뒤, 5년 뒤에 건물을 1층짜리 그 가건물 전놨던 거를 부시고 새로 짓는다면 반드시 첫 번째 계약 때 그걸 써놔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10년 갑니다. 이제 앞으로.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8호.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거는요 이런 겁니다. 자, 임차인이 와서 자 10년간 보장이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사장님, 그만 지금 3년 장사했는데 4년 차는 계약갱신 못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임대차가 계속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유가 뭔데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를 댔어 임대인이. 근데 임차인이 들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무슨 임대차가 지속될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사유냐고. 싸우지요. 그럼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판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법원에서 이거는 임대차가 지속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입니다. 그러면 권리금이 오고 필요 없고 10년도 보장 안 되고 그냥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임대차가 지속될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사유 아닙니다 하는 순간 손해배상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이 8가지를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다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빨간색으로 칠하는 것만 의무 위반입니다. 자, 임차인 의무 위반이 뭡니까? 차임 면제했으니까 의무 위반이지요. 부정한 방법, 거짓 방법으로 임대차를 했으니까 위반이지요. 그 다음에 동의 없이 전대차 했으니까 이것도 의무 위반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중과실로 파손했으니 의무 위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 위반은 이 4가지요. 그러니까 의무 위반만 했다고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되고 권리금 보호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8가지 사유, 이거는 의무 위반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도 해당된다는 거.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자 중개 실무로 돌아와 이제 중개사입니다. 그럼 임차인한테 이런 설명을 해줘야 맞겠습니까? 안 해주고 그냥 임대차 계약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설명해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에도 여러분이 임차인이라도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벌써 소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는 누구에게 임차 의뢰인에게 이를 첫 번째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 알았죠? 자, 설명을 한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 이거 그냥 읽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읽어주는 수준에서 저처럼 해설하고 무슨 뭐 판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알았죠? 그냥 쭉 읽어주는 거예요. 8가지. 사장님 지금 요 상가 계약하셨죠? 10년 보장되고 제가 나갈 때 제가 권리금도 받아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잘 들으세요. 요 8가지 어느 하나에만 해당돼도 여러분은 10년 보장이 안 되고 나갈 때 권리금 못 받아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하고 또박또박 읽어주시면 돼. 알았어요? 그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복사를 해서 카피를 떠가지고 어디에다가 계약서에다가 알았죠? 계약서에다가 이거 첨부시켜 주세요. 하나 붙여주라고. 이거 A4지 한 장도 안 되잖아. 8가지 해봐야. 그렇잖아요. 반장뿐이 더 돼.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얘기입니다. 월세는 쥐가 밀려놓고 나중에 권리금 못 받아간대. 10년 보장 안 된대. 그러니까 중개사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중개사로서 3번, 3 이상 밀리면은 그게 보장 안 된다는 얘기를 그 중요한 얘기를 왜 해줍니까? 알았죠? 이렇게 되면은 중개사 책임을 묻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해주고 읽어주시고 또박또박 이거 읽어주는데 내가 볼 때는 2, 3분이면 끝납니다. 알았죠? 그리고 복사해서 계약서에 첨부시켜줘라. 그래야 중개사가 의무를 뭐한다? 다 한 걸로 본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은 저 말 들어있습니다. 3기에 달아 단 안 들어있어. 요거 딱 하나 들어있어요. 요거 3기에 달하도록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는 알았죠? 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게 특약사항의 문구를 글로 쓰거나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인쇄돼 있어. 위에 계약서에 보면은 8조 9조까지인가 이렇게 인쇄돼 있죠.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 이 계약서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걸 이 계약서를 보고서 서명했지 않습니까? 임차인이. 그러니까 내가 고정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판사님이 거기 써 있는 거로는 부족하다. 알았어요? 써 있다 하더라도 그 문구가 당신이 읽어주고 설명해 줘야 된다. 그러므로 의무를 혜택으로 본다는 판결이 잔뜩 있습니다. 그 판결이 어디에도 나오냐면은 수수료에도 나옵니다. 수수료에도 적용하는 게 중개수수료. 뭐냐면은 중개수수료가 이게 주택 뭐한다? 이외의 중개 대상물이면은 0.9%로 돼 있죠. 그죠? 주택 이외니까. 근데 이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뭐 하게 돼 있습니까? 협의하게 돼 있죠. 근데 우리 중개대물 확인 설명서를 딱 쓰면은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 토지는 아예 0.9에서 딱 찍혀 나옵니다. 수수료가. 확인 설명서에도 못 고치는 게 그거 하나입니다. 아무리 수정하려고 해도 0.9로 그냥 찍혀 나와.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만든 것 같아. 옆에서 한방 프로그램에. 0.9라고 하면 0.9 다 봤습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0. 한쪽은 0.9를 다 받기로 했고 한쪽은 0.5만 받기로 합의를 했어. 근데 한쪽은 0.5만 줄 텐데 아예 이게 0.9로 찍혀서 고쳐질 수가 없다고 했지. 컴퓨터를 안 고쳐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우세요. 그거 한쪽 거는 0.9짜리 주고 확인 설명서를 한쪽은 0.9라고 되는데 주말하고 알았죠? 두 줄 긋고 위에다 0.5% 그리고 금액도 0.5로 고쳐서 도장 찍어서 주면 됩니다. 아셨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자, 그런데 그때 뭐라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0.9 수수료 이렇게 분명히 인쇄돼 나온다고 그랬죠. 확인 설명서에. 그리고 확인 설명서 바로 밑에가 수수료 난 바로 밑에가 도장 찍는데요. 임대인 임차인들. 알았어요? 자, 근데 저 수수료를 왜 나랑 협의를 안 했느냐? 알았죠? 딸이 그렇게 0.을 못 주겠다. 그렇게 했더니 중개사가 판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판사님 이거 협의한 거랑 마찬가지 않습니까? 왜? 이 확인 설명서에 0.9라고 찍혀서 수수료 금액이 얼마에 0.9 얼마라고 딱 찍혀 있는 걸 보고 도장 찍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럽니까? 그걸 인지하고 찍었는데 그랬더니 판사님이 아무리 거기에 찍혀 있다 하더라도 설명을 하지 않았으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인쇄된 문구 같은 거 다 설명 안 하면은 그거 인정 않는 겁니다. 잘 하셔야 돼요. 써 있기는 써 있습니다. 계약서에.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알았죠? 특약사항에 계약서의 중간에 아주 인쇄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특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 줄 쳐주고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설명한 거로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것만 들어있지 나머지는 안 들어있잖아요. 당신
이거 마음대로 뒤에 뜯었으면 안 됩니다. 주차장 이런 거. 거기 뭐냐면 주차장 있는 거 막아가지고 뭐예요? 주방으로 만들어 쓰고 그러면은 당신 권리금 보호 안 되고 10년 보장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설명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꼭 설명해주고 읽어주고 복사해서 계약서에 하나씩 첨부시켜줘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중개사. 이거 안 하면 앞으로 이제 문제 많을 거예요. 권리금 손해배상이 얼마나 그렇죠? 여러분 민감한 겁니까? 돈과 관계된 건데 꼭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다시 앞으로 오세요. 3페이지. 3페이지 오시는데 그 다음 내용은 조금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